갔다 왔는데 8번으로 먹는데 1번으로 먹는 건 괜찮은데 응. 조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 라면은 그냥 안 되는데. 자, 부교재 기준으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부교재는 거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수열부터 시작하고 중복 수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네, 오늘 요거 다 하고 저기 부교재 또 한번 볼 수 있으면 좀 더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첫 번째 중복 순열, 두 번째 일단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언제지? 2015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09 계정으로 얘기할 때, 2022 계정으로 얘기할 때가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계속 빠졌어요. 지금 현재는 뭐랑 뭐만 다루냐면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가지만 다루는데 2015 계정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원순열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원순열. 그리고 09 계정 때는 염주순열이라고 있던 게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그래서 염주순열이 빠지고 원순열이 빠지고 지금 현재는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만 다루게 됩니다. 내용이 참 쉬워졌죠. 그래서 올해 수능을 보는 아이들까지는 확률과 통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원순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좀 쉬는 시간에 먼저 줘. 때문에 지금 폰에서 애기들 되게 잘하고 괜찮았어요. 여기 한번 빼. 살짝 좀 뒤에 계신 분이 졸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남녀를 그치, 너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네.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요, 수능 나중에 이거 심심하시면 한번 취미삼아 보세요. 이게 실전은 얼마나 그지 같은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볼륨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조그만한 거기 때문에 꼬고 비틀어서 낸다고, 점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없으면 말고요. 자, 그래서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어떻게, 뜻이 뭐라고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서 확인해 보시면 순열이라는 거는 원래 한 번 택한 것을 중복해서 택할 수 없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5명, 6명 중에서 몇 명을 나열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중복순열은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요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물쇠를 사물함에 거시나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어떤 자물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요런 버튼식 자물쇠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네모 요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모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 얘는 뭐예요 사실? 조합이에요. 순서가 없죠. 그냥 오도도독 하면 이렇게 톡 하고 빠지는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런 애 말고 여기에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어요?
그 뭐 0부터 9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런 애는요, 순서는 있죠. 순서가 있잖아? 예를 들어 뭐 네 자리가 있다 그러면 네 자리가 이렇게 뿅뿅뿅뿅 있다고 하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애부터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세 개만 할게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라고 할 때 여기에 내가 만약에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 순간 여기는 1이 오면 안 되나? 상관없죠. 그게 바로 중복순열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중복순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ABC, 그냥 골라봐. ABC 중에서 뭐가 좋아? B요. 그럼 ABC 중에서 뭐가 좋아? ABC 중에서 뭐가 좋아? B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그럼 얘가 선택했다고 해서 다음 애한테 선택권이 개수가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죠. 계속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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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으로 따지면 n, 파이 r, 영어 여기 밑에 뭐 프로덕트? 뭐 이렇게 됐네요. n, 파이 r이라고 하고 얘를 해석하자면은 아우 얘를 해석하자면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아니요. n개를 r번 나열하는 거예요.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n개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총 r번 골라서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른다고 해서 숫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n의 r제곱이 돼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3명한테 물어보고 빡쳤, A씨 하고 관뒀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 10명인가? 지금 현재? 둘, 넷, 했어? 10명. 10명한테 물어봤다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될까? 3개를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10명한테. 여태까지 봤던 순열이랑 조합은 R이 반드시 N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았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건 N이랑 R이랑 뭐 크게 차이가 있나? 상관이 없어요. 얘는 몇 번 선택하는 것 뿐이지 이게 얘보다 뭐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주시면 끝이에요. 벌써 하나 배웠습니다. 어려우세요? 이게 실전에서 한번 문제 보실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지가 몇 개냐? 선택지가 몇 개냐가 n이고요. n이라고 하는 애가 n이라고 하는 애가 선택지에 가깝고요. r번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뭐예요? 횟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 아파. 4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의 수. 선택지가 사람이야, 호텔이야.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될까? 그지? 그지? 3파이 4죠. 그 필수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3파이 3입니다. 즉 3의 4제곱이라서 81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시죠. 서로 다른 편지 2통을 ABC 세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 이건 뭘까? 그치, 우체통이라는 선택지에 편지를 골라 넣는 거니까 선택지가 앞에 와요. 3개에다가 2개를 집어 넣을 겁니다. 3의 제곱이라 9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고요. 그럼 두 번째, 한 사람이 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거에서 5명의 선거인이 2명의 후보에게 투표한대요. 선택지는 2곳, 2파이 5. 아이고. 5니까 2의 5제곱 3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빡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다시 한번 선택지를 앞에다 적어준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체통에 그러니까 그 편지 하나가 우체통 어디 갈래? 라는 우체통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듯이 사람이 호텔을 고를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앞에다가 개수를 적어주는 식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에 필수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5개의 문자 A, B, C, D, E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하고 일렬로 나열한다. 아, 말이 너무 좀 복잡스러운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예요? A, B, C, D, E에서 중복을 허락하고 3개를 나열한다예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5개. 이 옆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도 5개. 그 옆에도 5개. 즉 125개. 따지자면 얘는 5개의 선택지를 3개에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A가 연속으로 2번 이상 나열되지 않는다. 2번은 난이도가 조금 더 있네요. 4개의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고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 D 3개를 택하여 일렬로 짠 나열했을 때 A가 연속으로 2번 이상 나열되지 않는 거, 연속으로 2번 이상 나열되지 않는 거. AA 이런 애는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애 AA 요것도 안 될 거고 아니면은 뭐 AA 여기도 안 될 거고 AAA 3개는 뭐 더할 나위 없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될까요? 3개만 선택하는 거죠. 3개만. 네. 그냥 세시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몇 개 안 되거든요. AA, A 부터 시작해서 AA, B, C, D 몇 개? 4개. 그 다음 B, C, D에 AA 총 3개 해서 7개 나오겠네요. 원래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 각각의 선택지에 4 곱하기 4 곱하기 4인데 아이고 4 곱하기 짠 이라는 선택지에 4개 첫 번째 자리에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도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세 번째 자리에도 4개 하나 선택할 수 있어서 곱하기 하면은 4파이 3이 돼서 64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7을 빼준 답은 57가지라고 답을 구할 수 있다고요. 특정한 경우에는 그걸 빼시는 게 편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정하기 애매한 경우엔 직접적으로 센다라고 하는 우리 원초적인 초등학교 방식을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그렇기 때문에 세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복을 허락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숫자가 0, 1, 2, 3, 4예요. 자,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네모. 첫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0 빼고 1, 2, 3. 0 빼고 1, 2, 3, 4. 그 다음은 5개. 총 100개 나오겠네요. 그 중에서 200 이상인 자연수의 개수. 우리 이거 순열 조합에서 이미 할 줄 알아요. 2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 블라블라 3 블라블라 4 블라블라 3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75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너무 빨라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로 얘기하세요. 자,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 이하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드는 4자리 정수의 개수. 무슨 말이야, 얘는 또. 필수 예제 4번. 1, 2, 3, 4, 5 5개가 있는데요. 3 이하의 숫자를 3개 이하의 숫자를 이용하여 만든. 그러면 전체에서 4개 혹은 5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빼는 게 편할까요? 오! 나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서 그게 좀 더 많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일단 먼저 4자리 정수니까 5의 4제곱이 파이로 쓸게요. 5파이 4. 즉 5의 4제곱인 625로 적을게요. 그 중에서 3개 이하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든 게 아니라 4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한 정수의 개수는 5P4입니다. 122예요. 그래서 그 4개의 숫자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3개 이하로 썼겠구나 라고. 네. 그래서 505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같은 수가 2번 이상 사용된 수. 이것도 2번 또한 일단 0, 1, 2, 3, 4예요.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사용수. 4자리 자연수인데요. 4자리 자연수는 일단 얼마니? 4 곱하기 5파이 3이니까 4 곱하기 5의 세제곱 250, 500 중에서 같은 수가 2번 이상 사용된 경우의 수. 같은 수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4개의 숫자 사용 똑같이 를 사용한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계산하시면 96. 그래서 답은 404. 자, 필수 예제 5번. 중복 사용이 가능한 4개의 숫자 1357을 써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뭐 할 때가 왔다. 분류할 때가 왔다. 어떤 경우와 한 자리 자연수일 때와 2자리 자연수일 때와 3자리 자연수가 있겠지. 첫 번째 한 자리 자연수일 때는 1357. 네, 4가지가 있을 거고 2자리인 경우엔 그쵸, 4 곱하기 4가 있을 거고 3자리는 4의 세제곱이 있을 거라 모두 다 중복되는 경우가 없어서 답은 84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2가지 부호를 중복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신호를 만들 수 있을 때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여라. 또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1개 쓸 때, 그죠? 1개를 쓸 때가, 1개를 쓸 때가 2가지, 2개를 쓸 때가 3개가 8가지, 4개가지가
16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더라 정도 기억. 그래서 요거 되게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필수예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에 좀 더 가깝냐면 자꾸 과거 얘기해서 미안해요. 추억 회상을 좀 하자면 1호 개정 시절, 1호 뭐 몇 년 안 지났어요. 한 2년 지났어요. 그 1호 개정 때에는 순열조합이 공통수학 2 과정에 들어있었어요. 그때는 수상, 수하,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라고 부를 때 수하에 순열조합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함수를 다 배우고 나서 순열조합을 배우게 되면서 함수의 개수를 거기서 바로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뒤 순서가 바뀐 덕분에 그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걸 순열조합으로 설명을 하기 못하죠. 함수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지 않고서 개수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선택지가 몇 개? 4개를 몇 번 선택한다? 3번 반복해서 선택한다. 4의 세제곱 64개. 그럼 y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는 3의 4제곱 81개.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뭐야? 중복 없는 거.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주시면 되죠. 1번의 답이 4개의 선택지를 3번 고르는 거. 2번은 3개의 선택지를 4번 고르는 거. 3번 같은 경우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 매칭 시켜주는 거.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있으니까요. 우리 종료 시간이 언제죠? 숙제를 줄여주는 게 낫겠죠? 자,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하죠. 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이거를 좀 만들긴 했지만서도 이게 제가 접착력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가지고 왜 안 되죠? 왜 안 뜨죠? 왜 와이파이가 됐다. 뭐 1번, 2번, 3번, 4번 뭐 볼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죠. 볼게 지금 앞에서부터 좀 확인해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넘기고요. 6번도 뭐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8번 한번 볼까요? 아, 8번 어떻게 풀이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세면 돼요? 어떻게 셌어요? 111. 응. 111 한 묶고 두고 응. 옆에는 0을 쓰고 응. 한 자리 남는 둘 중에 하나. 연속하여 3개만 나와야 된대요. 묶어서 하면 네. 맞아요. 3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3개가 나오고 나면 반드시 1을 0이야. 네, 0이 나와야만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 1, 1이 나오면 반드시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나오거나 6자리 아니면 0, 1, 1, 1, 0 하고 X로 여기 5개가 나오고 X가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X 0 1 1 0, 1, 1, 1, 0에 뭔가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0, 1, 1, 1이 뒤에 오고 X가 2개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신다면 여기가 2 곱하기 2고요. 여기는 2고요. 여기가 2개, 여기가 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4가지 경우밖에 4가지 분류밖에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구한 값들을 다 더해 주시면 12개 구하실 수 있겠죠. 중복순열이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거기 어디까지냐? 16페이지까지가 중복순열 내용이에요. 방금 전에 배우셨던 함수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그거 저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부분에서 할 내용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여유 있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커리큘럼이란 요거 자체가 뒤에다가 힘을 좀 많이 주셨어요. 확률을 이런 개념까지, 그러니까 통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는 조금 많이 헷갈리니까 그 뒤에다가 힘을 좀 많이 주셨는데 굳이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요 범위 내에서 완급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루에 그냥 뭐 필요한 경우에는 네. 이항 정리? 예.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특히나 진도 조금 더 나가도 괜찮지 뭐.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 시험을 보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부터 비롯돼서 시작이 되는 게 뒤에 나오는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봐봐. A1, A2, A3, BC. 요렇게 5개의 문자가 있을 때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5팩토리얼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5팩토리얼들 중에서는 요 A1, A2, A3 사이에 지들끼리 자리를 정하는 애들이 분명 생길 거라고요. A1, A3, A2 요렇게 A2, A1, A3, A2, A3, A1, A3, A1, A2, A3, A2, A1 이렇게 6가지 경우들이 나올 거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3가지 세트 A만 따로 보면요. BC는 이 중간중간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이 숫자를 지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3개의 A가 이제는 서로 다른 A가 아니라 서로 같은 애들이 되죠. 그럼 이렇게 분류를 했던 애들이 모두 다 중복, 겹치는 애들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순하게 5팩토리얼이라고 계산했던 거에서 몇 개씩, 3개씩 나열하는 애들만큼의 개수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눠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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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이렇게 5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어서 계산한 20가지 정도 방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n개를 나열할 때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 이 존재할 때 존재할 때 그걸 나열하는 방법은 n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이 개수들만큼 겹치는 애들을 모두 다 중복을 제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이에요. 요거에 대한 개념 많이 뭐 복잡한 거 있나요? 네, 어려운 게 다 빠졌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순열 조금 헷갈리고요. 염주순열이 그거보다 조금 더 헷갈리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애들이 싹 다 빠져서 별거 없어요 이제. 자, 그럼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수셈확통. 몇 페이지냐면 저기 같은 것이 그 28페이지는 설명이니까요. 29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자면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q r개씩 있을 때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는 저렇게 개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만약에 네, 그 개념 확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세요. 1, 1, 2, 2 4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는 그냥 계산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 6개가 되겠죠. 그 4번 같은 경우에 바나나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겹치는 게 몇 팩?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계산해 주시면 5, 60까지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 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어디에서 쓰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뭐가 나오냐면 길찾기 문제가 나와요. 기억나시나? 니네들은 이렇게 시험 문제 얼마 안 됐고 니네들은 해야 될 내용이니까 봐봐. 아이고 길찾기 문제라고 하는 게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네 여기까지 하자고 얘기했던 것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뭐 복잡하게 갑시다. 이게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질까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어떻게 계산했어요? 1, 2, 다 썼었죠?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배우셨었죠? 여기다 1, 1, 1, 1, 1, 여기 가는 게 1, 겹쳐서 같은 요쪽 대각선 위방향 최단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합쳐지면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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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준다. 또 하나씩 더해준다, 더해준다. 요렇게 계산했었죠? 그죠? 이건 아마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우 귀찮아 죽겠네. 자, 20, 35, 56. 괜히 여기까지 했나? 5, 15, 35, 70, 126. 자, 1, 6, 21, 56, 126, 200, 52. 요렇게 개수를 구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요새는 니들은 이런 게임 잘 안 할 텐데, 철권이라는 게임 아세요? 들어봤어요? 그 조이스틱 갖고 이게 딸깍딸깍 하는 거? 그럼 거기에 뭐라고 하지? 폴이라는 애가 분권이라는 거 기술 혹시 알아요? 거기에 기술 커맨드가 나와 있죠. 여기 뭐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해서 파워 펀치라고 하면 우와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커맨드를 입력하면 얘가 길 찾아가는 로봇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길은 최단거리라고 하는 순간 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위로 가거나 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왼쪽으로 총 몇 번, 오른쪽으로 총 몇 번 이동하고 5번 이동을 하고 위로 몇 번을 이동하게 되면 5번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B에 도착을 하는데 이거를 내 맘대로 순서를 바꿔도 어쨌든 도착 지점은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몇 개를? 몇 개로?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10, 9, 8, 7, 6, 5, 4, 그러니까 6, 5, 4, 3, 1 날령 하나 날리고 5, 4, 3, 2, 1 약분 12 아니야 3, 4 이렇게 지우자. 250시간. 그래서 9 곱하기 28을 해주게, 이거보다 36 곱하기 7이 편하죠. 36 곱하기 7 해주게 되면은 252라는 값이 나옵니다. 굳이 방금 전에 했던 걔 노가다 짓을 하지 않고 뚝딱 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내신 대비 문제, 만약에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해서 나오는 내신 대비 문제는 10 곱하기 10으로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두 번째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10 곱하기 10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에 젖었어요. 물에 젖은 문제.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하나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물에 젖어서 뭐 이만큼이 침범되어 있고 호수가 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까지 보여드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굳이 정리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너무 많이 하면 괜히 커버 올 테니까요. 자, 볼까요? 거기 쌤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 30페이지 내용에 최단 경로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더하는 저기 이제 위아래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죠? 아래에 있는 방법에서 우리 중딩, 저 최단 경로를 구하는 다른 방법은 서로 더하면 이제 10이 나온다. 요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오른쪽으로 몇 번, 위로 몇 번 가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그 커맨드를 미리 선 입력하는 걸로 계산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열할 수 있다더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7번은 뭘까요? 7번은 안 봐도 되죠? 예.
7번은 안 볼게요. 아니다. 7번에 2번만 볼게요. (7번에) 2번 볼게요. 7번에 2번. C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배열하는 거. 그니까 이 새끼야. 0, 1, 1, 2, 2, 3을 모두 사용하여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 제일 첫 번째에 올 수 있는 거 뭐? 1 아니면 2 아니면 3. 그럼 첫 번째 1이 오는 경우, 두 번째에는 2가 오는 경우, 세 번째에는 3이 오는 경우로 생각해보죠. 1을 제외하면 여기 남은 숫자 몇 개? 5개. 5개. 중에서 중복된 거 몇 개? 2팩토리얼. 그래서 계산하면 60까지. 그럼 여기 2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니까 60까지. 그럼 3이 맨 앞에 오는 경우에는 겹치는 거가 2팩토리얼. 5팩토리얼인데 1과 2가 두 개씩 있으니까 30까지 총 150까지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면은 지금 저기 2번 형태 그 해설처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야? 앞에 0으로 시작하는 경우. 만약에 0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30. 5팩분의 2팩 곱하기 2팩이라서 30개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전체는 뭐니까? 6팩에 2팩, 2팩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180. 그래서 전체에서 0이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건으로. 하나 다 구하는 것도 방법, 아니면 빼는 것도 방법.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자, 8번. 페퍼. 페퍼. 7, 8. 1번. 퍼. 6팩에 3팩, 2팩. 60개. 양 끝에 P가 오도록. P, 빵빵빵빵. P, 4팩에 겹치는 거 2, 2개. 4팩에 2팩이라서 12. 다음, P가 모두 이웃하도록. P를 한꺼번에. PPP 묶어서 하나로. EER. 4팩에 2팩 하나. 12개. 요렇게 계산 가능하겠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필수예제 9번. A가 2보다 반드시 앞에 오려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A랑 E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묶어요가 아니라 A 블라블라블라 E, 요것도 A가 2보다 앞에 있는 경우예요. 묶는 건 안 되고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앞에 보지, 다 보지 마시고요. 순서가 없는 거? 유사해요. 그러면 A가 2보다 앞에. 뽑는 걸로 봐요. 조합처럼 봐요.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이 숫자를, 이 문자를 그냥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 분류를 해봐. A가 앞에 있을 때도 있고 A가 뒤에 있을 때도 있죠.
2로 나눠요. 끝. 그렇네. 그죠? 근데 왜 2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얘를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를 순서가 존재한다. 아니 순서가 없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저는 보통 얘기할 때 순서를 내가 정하느냐 규칙이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순열을 쓰느냐 조합을 쓰느냐를 구분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정할 필요도 없이 야 나와서 키순으로 서봐. 3명 나와서 이름 순으로 서봐. 라는 식으로 내가 규칙을 얘기하는 순간 얘네들을 요렇게 세울까 저렇게 세울까 뭐 그래서 3명을 뽑았으면 6가지 경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키순 혹은 뭐 이름순 이렇게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순서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합으로 가요. 근데 그 조합이라는 건 결국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순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정해진 경우에는 조합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합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에는 같은 걸로 놓고 풀어도 돼요. 그래서 몇 팩토리얼을?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서 여기 60까지 라고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2번 11, 22, 3, 4, 5 중에서 3, 4, 5의 크기가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 방금 전에 선행했던 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하라고? 같은 걸로 취급해서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몇 팩토리얼? 7팩토리얼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2팩, 3팩, 2팩, 3팩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정리해 주시면 7, 6, 5, 4, 3, 2, 1 이렇게 되죠? 210가지라고 계산해 줄 수 있겠네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풀어준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토요일은 특히나 더요. 거의 다. 아직 아니죠? 미안해요. 제가 막말을 할 뻔했네요. 그대들은 앞타임이세요? 뒷타임이세요? 1부세요? 2부세요? 요거 끝나고 귀가하세요? 그대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9시에 왔지 않습니까? 9시 반이구나. 어쨌든. 그래도 부럽지? 지금 당장 가는 게 부럽지? 필수에서 10번 갈까요? 그럼 주말에 조금 여유 있겠네. 에이, 와서 나랑. 일요일에도 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좀 많이 곤란한 게 교사형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가정에서 책을 샀는데 응. 대수를 샀어요. 대수 2개예요. 수세물요? 진짜. 대수를 또 샀다고요? 잘했다? 거의 없대요. 그럼 환불 받으셔야죠.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같은 책 2권은 특히나 없어요. 특히나 심지어 수학의 셈은 책에다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학이랑 사라졌을 때 환불하시는 게 중고로 파는 것보다 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수학이 바꾸고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최단 경로. 몇 팩? 몇 팩? 5팩 9팩 9팩 9팩을 5팩 거의 4팩 5팩, 4팩. 계산하면 9, 8, 7, 6, 4, 3, 1. 3 곱하기 2, 6 사라지고 9, 28, 226 126. 자, 2번. PQ 두 지점을 지나서 B 지점에 이른다. 자, 분류. P까지 A에서 딱 B까지 A에서 P로 가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P에서 Q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P Q에서 B로 갑니다. 자,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Q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12가지. 계산 가능하시겠네요. 다음. 발전 예제. 아까 그거 아까 얘기했던 발 11.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색칠한 지역이 침수되어 그 도로로는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A 마을에서 출발하여 B 마을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5 곱하기 5죠. 자, 일단 5 곱하기 5를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둘, 요렇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여기 이만큼이 물이래요. 이렇게 돼 있대요. 맞죠? 아래 한 칸이 비어 있나요? 한 칸이 이렇게 살아 있네요. 아하, 오케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네, 살려놓겠습니다. 최단 자, A, B. 이런 문제는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최단 경로가 A에서 B로 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요 오른쪽 위 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보조선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보조선이요. 그래서 이런 보조선을 그어서 저기 저 장애물과 닿을 때에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위치를 구해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요. 그죠? 그랬을 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로 갈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세 가지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시 이쪽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오른쪽 위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수직이 되는 보조선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갈 수 있는 길들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구해요. 자, 그곳을 PQR이라고 합시다. 자, P 경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A에서 P로 거쳐 B로 가는 건 6팩토리얼 에다가 그거 나눠요 6팩에 5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6이죠. 6 곱하기 1입니다. 6가지네요. 다음 A에서 Q로 거쳐 B로 가는 방법은요? 6팩을 2팩, 4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15인가요? 그래서 15 곱하기 그래서 4팩 4팩에다가 3팩으로 나눠서 4 60개 나오죠. 네. 마지막 R로 가는 방법은 최단은 한 가지. A에서 R로 가서 B로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 경우의 수는 67 67가지.
그러니까 지금 왜 저 풀이에서 하필 P랑 Q라는 점을 잡았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저 해설도 보면 P점, Q점이 여기 완전 똑같이 잡혀 있잖아요. 전 저 해설을 보고 푼 게 아니거든요. 왜 하필 저렇게 P점과 Q점으로 구분을 했을 것인가로 나눠서 계산을 하실 수 있다고요. 어디로? 최단 경로와 수직이 되도록 하는 보조선을 토대로 점을 정해놓고 그 점이 갈 수 있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시면 된다. 어쨌든 수직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P를 지나는 경우와 Q를 지나는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맵. 자, 요렇게 말고 만약에 또 구닥다리 방법을 가져와서 진행하자면 1, 1, 1, 1, 1, 1, 2, 3, 4, 5, 6 1, 3, 6, 10, 15, 21, 1, 1, 1, 1, 1, 1, 1 다음 여기는 15 그대로 가고요. 여기도 36, 여기도 15, 여기는 51. 그럼 여기가 16, 그래서 67. 또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아니에요. 근데 노가다잖아요. 약간. 그리고 계산을 숫자를 쓰다 보면 나중에 빽빽하게 쓰다 보면은 계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공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숙제도 여기까지. 그러면 1-20번 지금 한번 볼게요. 세니어 수셈이요, 수셈. 1-20번이요. 요 칠판은 좀 지우겠습니다. 네, B단계 20번이요. 눌렀습니다. 반응을 안 합니까? 눌렀다고요. 저 그림을 그리기가 귀찮았어요. 자, A에서 B 마을로 갈 수 있는 최단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가능한 선을 일단 보조선을 연결하면 저는 이렇게 잡은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예.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경로로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그래서 B까지 가시는 거 계산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저기 1번 첫 번째 거에서는 1 곱하기 1이죠. 두 번째 건 2 곱하기 하나, 둘, 셋. 3입니다. 세 번째는 2 곱하기 3이고요. 세 번째가 2 곱하기 2 되시겠고 네 번째가 1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따로 구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노가다 1, 1, 1, 1, 2, 3, 1, 1, 2, 4, 7, 1, 2, 4, 8, 15, 1, 3, 18. 그래서 1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 그래서 18로 구하든 저쪽으로 구하든 네,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은 없습니다만 없어 보여요. 괜찮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항상 늘 하는 얘기. 온몸 비틀기. 진짜 온몸 비틀기를 해서 풀기만 하면 장땡. 그리고 두 번째. 사람마다 편한 길은 다를 수 있다. 정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른 길, 그딴 거 없어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풀면 맞고 저렇게 풀면 틀려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얘도 맞고 쟤도 맞는 거지. 예. 자, 그럼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와우. 특강 부교재 중에서 볼 수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21번) 에티튜드에 있는 8개의 문장 중에서 3개의 문자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분류를 해도 되고 분류를 안 해도 되고 이건 어떻게 계산할래요? 분류해요. 분류하실 거예요? 어떻게 분류하실까요? 분류하지 마요. 분류하지 마요? 네. 그럼 분류 안 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냥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T가 2개 있잖아요. T가 3개 있잖아요. 네, T가 3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3팩토리를 나눠. 3팩토리얼로만 나누면 끝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럼 겹칠 때도 8P, 그치, 안 겹칠 때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T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T가 중복해서 분류를, 그치, 분류를 안 하고 풀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분류를 해주면 좋을까요? T가 한 번 들어가는 T가, 안 들어가냐? 맞아요. T가 0, T가 1, T가 1개, T가 2개, T가 3개. T를 하나도 고르지 않는 경우에선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되고 5개 중에서 3개. 5개 중에서 3개를 나열만 하면 되니까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543 계산이 순간 안 됐어요. 지금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하나라고 하면 남은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니까. 예. 그럼 남은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만 더 뽑은 다음에 3팩토리얼로 나열해야 되죠. 그럼 계산하시면 이거 10 곱하기 6이에요. 네. 60입니다. 다음 T를 2개 골랐어요. 그럼 남은 5개 중에서 하나만 고른 다음에 나열을 하게 되면 3팩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2팩으로 나눠줘야겠죠. 그 다음 여기는 그냥 1.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15개입니다. 총 방법의 수는 136.
2라는 값이 어머 잠깐만요. 나오게 될 것 j 탑지 네 이렇게 어머 이 이상해요. 고등 확통 통합 선생님, 음, 아주 두 명이 알았잖아요. 음. 그냥 와도 여기가 계셨어요. 일단은 그렇게 잡혀 있는 더라고요. 여기가 딱 12명이 들어간대요. 진짜 여기 앞에 한 명, 50년대 여기 한 명.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예전에 여기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20명도 가르쳤으니까. 50년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50년대였으면 이 정도면 한 25명까지는 들어가겠네. 어? 저기 뭐야. 우리 때가 여기 이 정도 사이즈였으면 16명이었어요. 여기 16명도 들어와요. 둘. 짝꿍 짝꿍에서 둘. 그 네 줄만 해도 16명이잖아. 수를 하면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셋둘. 책상 타고 나가요 막. 진짜 딱 사람 아니요, 그냥 잘 나가요. 25명 뭐 그런 건 제가 그걸 겪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지나갈 수 없네.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 인줄한테 그냥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진 않을걸요? 아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다음.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 어렵다. 빡세 보이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있는데요. 어머, 예. 34번입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 값은 A에서 B를, 을은 B에서 A를 최단거리로 이용했을 때, 같은 속력으로 이동했을 때, 중간에서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의 수. 단 두 사람이 만나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칸씩 이동하게 돼야 되네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거기 네, 대각선 중앙 두 보여요. 개. 여기? 아, 그렇게 대각선 보여요. 여기? 이렇게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에서 여기 PQ라고 할 때 A에서 P로 가고 B도 P로 오는 경우의 수는 5팩에 3팩, 2팩 곱하기 5팩에 4팩 계산하면 50. 5, 4, 10, 10 곱하기 5, 50 그럼 Q로 갈 수 있는 거는 여기 Q 대신에 이쪽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몇 팩에 4팩에 2팩, 2팩 곱하기 그럼 Q 여기서 Q로 오는 거는 얘가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노가다를 쓰는 것보다. 노가다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요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거나 여기서 이쪽으로 가거나 뭐 세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노가다가 나쁜 방법만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 더하기 여기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군요. Q로 갈 수 있는 것들이 42개. B에서 Q로 갈 수 있는 게 B에서 Q 7개예요. 하나. 여기서 Q로 갈 수 있는 게 4개죠? 아니, 6개죠? B에서 얘를 거쳐 여기를 가는 게 6개죠? 그리고
얘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그래서 총 7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42가지. 그럼 답은? 아이고. 네, 4번.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지저분한 그림들, 지저분한 문제들 같은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부교재로 내면서 상난이도에 있는 문제들을 다 뺐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싶은 것들을 다 조정해서 아예 완전 최하 난이도 문제들도 걸러냈지만 완전 높은 난이도에 있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 걸러냈습니다. 이거 교재가 뭐예요? 이거 교재야? 말해주시면 안 될걸요. 내 맘에서 잘 만든 교재?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라서 여기 37번까지 싹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쌤도 그 프리노트에다가 한번 좀 풀어주시고요. 우리 조금 네 고생들 일단 네 확률과 통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정규 수업 진행할 테니까 예 자리 이동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오늘 배우고 왔어? 연습